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 테이블이 진짜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슬기로운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고 꼰대스럽지 않은 이런 말씀들을 최대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전공 불문하고 대학원 생활을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를 좀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졸업한 대학원생들을 조사를 좀 해서 자료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꼰대스러운 기획이긴 하죠. 대학원 생활 잘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대학원 생활을 슬기롭게 잘 하기 위해서 강조되는 부분은 역시 인간관계입니다. 네네. 대학원 인간관계에서 제일 주의할 점은 저는 늘 강조하는 게 거리 조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끈적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회사 생활한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언젠가는 또 만나고 또 만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굳이 잘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장난질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학원 가면 자기 조금 업적을 위해서 좀 등에 칼 꽂고 그런 장난질 치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성취에 대해서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들, 조금 수동 공격하면서 좀 빈정거리고 너 잘났다, 너 좀 교수 앞에서는 되게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밑에 동기들이나 이런 친구들 깎아내리고 맞아요. 괴롭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네, 절대 거죠.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행동을 하면 보여요. 그리고 루저죠. 보면은 꼭 연구실을 들어가면 군기 잡으려는 사람, 그렇지. 그리고 과도하게 후배들을 막 되게 질책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와 교수님의 친분 이런 맞아요. 걸로 막 자기가 막 교수님 복심인 양 대부분 이런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은 가까이 하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루저예요. 네. 정말 저분한테 눈밖에 나면 학교에서 저분은 학교에 안 계십니다. 맞아요. 나중에 떠나요. 나중에 혼자서 아무도 떠나요. 없죠. 그런 사람들 학교에. 네. 다 싫어하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간관계에 중요한 건 담임 동안 본받을 만한 동료들, 선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그렇게 지내라는 거지.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지라는 사람은 결국은 다 떨궈져 나가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막 타협하고 굴복하면서 살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차용하고, 누구한테 또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을 또 관찰해서 가지고 오고, 그게 중요하지. 어떤 되게 이상화해서, 특히 교수님 이상화하는 거, 선배나 동기 이상화해서 너무 이상하게 병리적으로 결합이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거리 조절. 교수님 이상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훌륭하게 되셔야죠. 그럼요. 교수가 훌륭하면 뭐합니까? 맞아요. 네, 저는 약간 허지원 교수님이랑은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이제 거리 조절을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솔직히 정말 가깝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연구실에 있는 친구들이랑은 확실히 거리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결국엔 나중에 임상 심리를 하고 임상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케이스들을 맡게 될 거거든요. 근데 나 혼자만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비밀보장성을 위반하기에는 이제 다른 외부에는 얘기를 할 수 없는데, 보통 그럴 때 이제 동료들에게 연락을 해서 좀 이렇게 해안을 좀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동기들, 선후배들한테 잘해주시기를 저는 얘기를 하고 잘해주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바닥이 정말 좁다. 맞아요. 이거 되게 꼰대들이라는 얘기긴 근데 한데 어느 바닥이든 그래요, 원래. 네네. 어느 바닥이든 진짜 좁습니다. 네. 어쨌든 동기들, 선후배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 연구실 학생한테도 늘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어쨌든 연구실은 동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구실은 준 직장 같은 거거든요. 저희 두 번째 꼭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네. 우선순위 얘기가 잠깐 이제 나온 김에 우선순위 얘기를 할까봐요. 공부가 우선순위죠. 뭐 대학원에서 별게 있나요? 맞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보통 그러면 다른데 잘못된 우선순위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공부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본인이 생각하면서 이상한 활동들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요? 이상한 워크숍을 다닌다던가, 이제 공식적이지 않은. 공식적이지 않은, 너무나 사적인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다니고요. 주도형 학습을 한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주도만 하시고 실제 공교육을 완전히 패싱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건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교육들이 있고 네.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여지가 있는데 자꾸 외부의 워크숍 이런 게 진짜 공부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죠. 네, 많은 게 예를 들어 임상심리대학원에서는 간혹 가다가 이런 책에서 배우는 공부보다는 실전이 훨씬 더 중요하지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현장에 그냥 뛰어드는 것의 중요성을 맞아요.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진짜 위험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전이 중요한 거지 아무런 뭐 그냥 예를 들어 그 수술을 하는데 수술에 대한 이론 지식이 전혀 없이 우선 자르고 보자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준비들은 어쨌든 본인이 발제 준비를 하거나 네. 공교육에서 충실히 수업을 듣고 그 안에서 이행을 할 때 조금 더 안에 있는 지식들이 쌓아지는 건데 근데 사교육 시장으로 자꾸 가거나 특히 뭔가 인증되지 않은 치료나 이런 것들을 자꾸 접하게 되면은 특히 심리학자로서는 위험하죠. 위험해진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꼭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전문성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네. 됩니다. 대학원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어느 대학원 분야이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가는 곳인데요.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일반 대학원 입학생들이 참 알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전문성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1차적으로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복장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네네네.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쪼리 신고 후드티 입고 앉아있진 않잖아요. 네, 뭐 이런 복장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복장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만 유독 강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저는 외국 학교 갔을 때 놀랐었던 게 진짜로 발가락이 안 보이는 신발들을 샌들을 하더라도 외국 분들이 다 그렇게 신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정도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코드가 있구나 그거를 봤고요. 안 그래도 임상심리를 비롯한 심리학계가 유독 윤리나 복장 강령이 강하다는 거에 대해서 강합니다. 윤리도 강하다는 얘기가 돈다는 건 참 반가운 네, 얘기예요. 정말 좋은 일이고. 좋은 얘기고요. 네. 네. 복장이 제가 보기엔 강하지 않고요. 당연히 지켜야 될 모습이고. 네네네. 왜냐면 내담자 환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매우 취약하고 또 매우 맞아.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맞아. 인간관계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하시기 쉬운 분들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전문적인 복장. 심지어 교과서에 복장 얘기도 나오죠. 맞아요. 전문성 할 때. 그래서 그리고 그 폐쇄운동 이전에 발 패티시 있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살이 많이 보이는 샌들을 신고 가셨다가 이제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말 자기 보호를 위해서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내담자를 대접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복장을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저희가 봐야 되는 직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복장은 내담자를 위해서라도 복장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복장 말고 저희가 전문성을 잘 드러내는 발표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네, 발표력, 전달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의사소통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전달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제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투도 되게 중요한데요. 나중에는 점점 더 지도 교수님도 없고 동기도 없고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내가 정말 내 이름 하나 가지고 활동하셔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말투를 뭐뭐 했는데요 식의 되게 어리광 섞인 말투를 쓰는 것도 전문성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게 내가 충분히 혼자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처럼 보여요. 왠지 누구에게 의지할 것 같은 모습이 들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 발표 섰을 때는 반드시 공손하고 아주 정중한 공식적인 꼭 말투를 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감 있게 신뢰를 주는 이런 인상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설령 속으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 불안할 수 있어요. 저도 강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강연할 때 정말 속으로 떨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발표를 할 때에도 설령 그게 아주 작은 랩미팅일지라도 내가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화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전문성 개발의 한 굉장히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맡은 시간은 온전히 책임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외국 가보면 그러니까 대단한 기교를 부리지 않았는데 눈에 정말 잘 들어와 이게 뭐구나 가서 그 자리에 서서 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포스터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소통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끊임없이 자기 학문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능력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미적인 얘기했는데 파워포인트 디자인 좀 이렇게 잘 만든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실직했어요. 흥분해서. 네, 정말 중요해요. 근데 네. 그걸 파워포인트 디자인 네. 되게 중요하면 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너무 색깔이 현란하게 하지 말라든지 음. 한 슬라이드에 뭐 텍스트를 너무 많이 넣지 말라든지 너무 귀여운 애니메이션을 너무 많이 넣는다 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맞아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까 그 대학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안전한 곳이에요. 그렇죠. 어쨌든 나를 계속해서 봐주는 선배들이 있고 슈퍼바이저 지도 교수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안전한 곳에서 실험을 할 수 있을 만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연구에 맞나? 아니면은 임상 쪽에 맞나? 협업하는 거에 내가 익숙한가? 아닌가? 내가 어떤 쪽을 더 키워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실험하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